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출발 새 아침 2부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거제 개혁안이 과연 패스트트랙에 올려질 수 있을지 전망이 좀 안갯속인데요. 어제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설전이 오갔었고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였는데 정작 오늘 아침에 그쪽 이야기를 타진해 보니까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이 분열될 위기다 이런 거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전해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어떤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바른미래당의 정병국 의원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얘기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어제 바른미래당이 분당 위기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예. 이 패스트트랙 제대로 올려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협상 과정들이 쭉 있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모든 정당들이 합의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형태인 것이죠. 네네. 그래서 사실, 지난 12월 15일 날, 5당의 원내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합의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첫 번째 항목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게 이제 5당 원내대표,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참석해서 서명한 합의안의 첫 번째 항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정개특위 혹은 사법개혁특위에서 쭉 논의를 진행을 해왔는데, 네네.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당론을 내놓지 않다가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좀 조합하는 이런 형태로 의견들을 모아나가니까 말씀 들으셨겠지만 비례대표를 없애버리고 지역구 의석 270개 이렇게 해서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는 이런 의견들을 들고 왔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작년 12월 15일 날 했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내가 하지 받아들이는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선거구제 개편을 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네. 그래서 부득불 그렇다면 그 당시 작년 12월 15일 날 합의했던 그 합의 정신에 기반해서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은 국회 선진화법 속에서 이제 정해놓은 민주적 절차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을 고민하게 된 것이고, 그런 패스트트랙에서 선거구제 개편뿐만이 아니라 좀 절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공수처법이라든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렇게 최소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어 있는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는 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공감대 속에서 쭉 추진해오고 있는 과정이어서요. 저는 이제 막바지에 의견들을 절충하고 모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진통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의견을 종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이 진통을 잘 극복하고 소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관련해서 이것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그럼 어떤 식으로 민주당에서는 해결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정당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야 3당의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더 많은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의 승자 독식의 선거구조 때문에 좀 다수 이 양당 중심의 기득권 양당 중심의 정치 질서가 계속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네.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정치 체제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좀 민심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이런 선거제도 개편에 아무래도 야3당 관심이 많은 것이고요. 예. 기득권 양당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시대의 흐름도 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너무나 좀 이 양자 중심의 정당 구조가 좀 이렇게 고비용 저효율 구조 그리고 대립과 갈등을 양산하는 이런 정치 구조이기 때문에 뭔가 좀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라는 국민적 목소리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다소의 의석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길이 시대적 명분에 맞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네네. 차제 공수처법은 20년 이상 논의되었던 사안이고요. KSOI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3월 초에 여론조사 해놓은 결과를 보면 국민의 83%가 지금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봤을 때 검찰 권력을 좀 견제하고 경찰을 좀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이런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적 대의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좀 이렇게 줄여서 패스트트랙을 좀 이렇게 처리를 하자는 게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각 당의 의견들을 종합하고 절충하는 이런 과정이 기존의 어떤 선거법을 포함한 3법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어느 한 것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저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 자체를 무시하는 발상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언급하셨던 공수처법에 대한 국민 여론의 찬성 여론이라는 것은 공수처법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론조사에 대한 개요는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밝히도록 하겠고요. 네, 네. 그러나 꼭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은 민주평화당 네. 같은 경우에는 천정배 의원이 5.18 왜곡 처벌법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않으면 선거제 개편 다시 생각하겠다. 이게 하나만 하기에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다른 것들을 함께 태우는 것들이 늘어난다면은 과연 선거제 개혁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정하는데 대단히 어렵지요. 5.18 특별법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안들이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출신 세 분의 의원들께서 이런 망언 사태 같이 함께해서 국민들 공분을 자아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처리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국정원법 등 국민투표법 등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느 한쪽에서 너무나 법안들이 많이 늘어나면 타협과 절충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 형태들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수로 일방적으로 모든 사안들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문제 제기이고요. 네네. 그래서 최소한으로 좀 이렇게 좁혀서 의견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민주평화당이 또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예.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또 다른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어서 최종적으로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구체적인 이슈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한 산식 발언, 이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나오고요. 거기에 또 석패율 제도까지 나오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계산법에 관련해서 너무 복잡해서 이야기가 어렵다. 그래서 네. 국민들이 그러한 일일이 산식을 다 알 필요는 없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적절했던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말씀의 전체 맥락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부분적인, 해석에서 국민들에게 오해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언행들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복잡하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고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될 의무가 정치권에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이런 작업들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비례대표제라든 것이 표의 등가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없애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네네. 의원 수를 지금 300에서 270명에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것의 네. 본질이 무엇이라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모두에 강조드렸습니다만 2018년 작년 12월 15일 날 한나 합의를 완전히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이런 정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다. 이런 판단들이 저는 녹아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나경원 원내대표 자신이 비례대표 출신인데 그래서 비례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보면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그것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추세인데 뭐 사다리를 그렇게 걷어차버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저는 그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연말에 합의했던 선거구제 개편을 완전히 무위로 돌리려는 그런 뭐 어깃장을 놓는 깽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기존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런 안을 당론이라고 내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네. 의원님, 민주당은 지금 선거제 개혁이 훨씬 더 중요한 무게중심을 갖고 있습니까? 연관되어 있는 공수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 이쪽에 더 무게중심이 더 올려져 있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뭐 이렇게 어떤 이 퍼센테이지로 어떤 것이 가장 1순위고 또 2순위는 무엇이고 3순위는 무엇이고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선거구제 개편 역시 국민들의 공감과 명분들을 얻고 있는 사안이고요.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역시 저는 선거구제 개편 못지않게 우리 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우선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선후를 저는 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저희들이 통계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요. 지난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 대상으로 실시해서 14일 발표한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여야 정쟁으로 막혀있는 개혁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찬성한다. 여기에서 응답이 50.3%, 반대는 30.8%로 조사가 됐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10%, 무선 유선 자동 응답 혼영 방식으로 90%, 그리고 무선과 이무선 병행해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를 했고요. 통계 보정은 2019년 1월 말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상 인구 통계 기준으로 해서 성, 연령, 권력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8.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2부 마치겠습니다.